연금이 다가 아니었다. 60세 퇴직 후 공무원의 충격적인 하루. 안녕하세요.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연금도 있고 노후 준비는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60세가 되어 옷을 벗고 나면 우리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 과제가 우르르 몰려옵니다. 처음에는 마치 갑자기 긴 방학이 찾아온 것처럼 자유로운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드디어 정년퇴직을 했구나. 이제부터는 진짜 내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겠지? 하고요.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면 그나마 회사 혹은 관공서라는 정해진 틀이 없으니 일상 리듬이 무너지고 할 일 없이 TV만 보다가 신세 한탄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뭐하고 살지? 하는 막막함이 확 몰려오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하면 정해진 절차와 직무, 그리고 시스템 속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데 익숙해집니다. 하다 보면 대체로 안정적이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승진과 평가가 일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내가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아도 굴러가는 게 있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이 안정된 틀이 싹 사라지니까 갑자기 모든 게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주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퇴직한 공무원 세 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 해요. 저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제 주변 지인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현실적이면서도 나도 곧 저렇게 될 수 있겠다 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1. 나는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했다가 우울증 직전까지 간 62세 김창수 씨. 첫 번째 사례는 62세가 된 김창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창수 씨는 비교적 일찍 시험에 합격해 30년 넘게 한 부처에서 근무를 했어요. 끈기가 있고 성실해서 상사에게도 윗사람들에게도 평이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딱 정년퇴직을 하면서 그래도 난 연금이 나오니까 먹고 사는 건 큰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실제로도 주변에서 김 선생님,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손자도 보시고 노후가 든든하시겠습니다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여행도 가고 집 근처 헬스장에도 다니면서 시간을 잘 보냈어요. 하고 싶었던 책들도 좀 읽고 미루었던 취미생활도 좀 해볼까 고민했죠. 그런데 한 세 달쯤 지나니까 이게 무슨 정해진 일이 아니다 보니 시들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출근해야 하니까 시간을 딱딱 맞춰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헬스장도 귀찮아져서 안 가게 되고 하루 세끼 식사도 대충 때우게 됩니다. 집에서 TV를 켜놓고 멍하니 보는 것도 어쩐지 공허해지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우울감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되나? 더 늦기 전에 뭔가 다시 일을 구해볼까? 하는데 공무원 정년퇴직 후 다시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다는 게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잖아요. 주변에 이력서를 넣어봐도 경험이 없는 분야라서라거나 연세가 많으셔서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결국 김창수 씨는 몇 달간 방황하다가 우울증 문턱까지 갔어요. 집에서 가족과 대화도 줄어들고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만 보는 날들이 계속됐죠. 다행히 가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주민센터의 노인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50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서비스 같은 걸 알아봐줬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으면서 나 스스로 뭔가 끊임없이 배워가고 내가 주도하는 삶을 만들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죠. 지금은 공익적 활동이나 봉사 쪽에 조금씩 발을 들이면서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자존감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연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비교적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내가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인간관계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쉽다는 겁니다. 2. 오랜 직장 생활 끝에 찾아온 남편과의 충돌
59세 광민정 씨. 두 번째 사례는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인데요. 59세 광민정 씨 가명는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여교사, 행정직 등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몸담았죠. 정년이 되기 몇 해 전부터 늘 언제쯤 퇴직하지? 한가롭게 놀러도 다니고 손주들도 봐주고 재밌게 살아야지라고 상상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남편분도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셨고 이미 먼저 퇴직해 집에 계신 상태였거든요. 그동안 광민정 씨는 본인이 주로 바깥일을 하고 남편분은 은퇴 후 집안일을 꽤 도맡아서 하고 있었대요. 문제는 이제 광민정 씨가 퇴직하면서 집안에서의 역할 충돌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둘 다 충분히 개인 시간이나 역할이 분리돼 있어서 트러블이 적었는데 이제 둘 다 집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사소한 문제로도 부딪히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왜 식자재를 이런 식으로 사왔냐, 왜 청소를 이렇게 하냐, 왜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 같은 지극히 작은 문제들로 다퉈요. 지금까지는 매일 출근해야 하니 잘 몰랐는데 막상 같이 지내보니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훨씬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학교에 조금 더 다닐 걸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해요. 결국 광민정 씨는 본인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스트레스를 받으며 몇 달을 버텼다고 합니다. 일단 남편과 상의를 해서 서로의 영역을 정해주기로 했대요. 가령 요리는 남편분이 계속 맡되 장보기는 광민정 씨가 전담하고 청소나 빨래는 둘이 정확히 나눠서 담당한다든지요. 그리고 특정 요일에는 각자 외부 활동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했어요. 광민정 씨는 주 23회 정도 관내 교육 봉사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남편분도 노인대학에서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집에서 뒹굴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서로 확인하게 되고 부부 갈등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사례에서는 은퇴 후 부부가 한 공간에서 24시간 붙어 있을 때 생기는 갈등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직장에서는 일로 바빴는데 정년퇴직 후에는 갑자기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지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전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각자의 관심사 취미를 찾는 등의 대화와 조정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3. 보람을 찾아 떠난 제2의 커리어 61세 이도훈 씨.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1세 이도훈 씨 가명는 세무 관련 공무원으로 35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 몸이 많이 지쳤으니 좀 쉬자는 마음으로 처음엔 한 1년 정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여행도 가고 동창들 만나서 골프도 쳐보고 손주들 봐주며 나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몸은 분명 편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허전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그냥 묻어두는 게 왠지 아깝게 느껴졌고 동시에 내가 진짜 이대로 인생 마무리하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즉 세무회계 지식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제2의 커리어를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알아보다가 지역 사회적 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세무나 재무 컨설팅을 해주는 봉사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시도해보니 일 자체는 예전 직장 생활에서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사 형태라 보수는 많지 않았지만 오히려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받고 더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네요.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이도훈 씨는 이후에 작은 회계사무소와도 협업을 하게 되고 그쪽에서 주 23일 정도 재택근무 비슷하게 일을 맡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에 며칠만 출근해도 되고 나머지 날들은 집에서 서류 검토나 전화 상담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득도 어느 정도 생기고 여전히 연금도 함께 받으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죠. 게다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업자들이 감사 인사를 건네면 내가 아직도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뿌듯함이 확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도훈 씨 사례는 은퇴 후에도 완전한 안식을 택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전문성이나 경험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펼쳐보려는 의지와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꼭 세무나 회계가 아니더라도 교직에서 쌓은 교육 노하우나 행정 업무 경험 혹은 각종 자격증 등을 활용할 길이 요즘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누군가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걸 위해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보는 거예요. 퇴직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몇 가지 포인트.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공무원들이 겪는 다양한 상황을 엿볼 수 있었죠. 물론 공무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똑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흔히 겪을 만한 문제와 고민거리는 꽤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 또는 은퇴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구어체로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경제적 부분은 안정보다 활용. 연금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좋죠. 근데 연금이 있으니까 됐다 는 생각으로 끝내면 곤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산을 어떻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활용할지 고민해야 해요. 가령 소소한 취미 활동에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한다든지 혹은 지역 봉사 단체에 기부하면서 교류를 넓히는 등 돈을 쓰더라도 적극적으로 써서 내가 의미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배우자 가족과의 소통. 퇴직 후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가족 간의 갈등이죠.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다 보면 사소한 일이 크게 번지기도 쉽습니다. 미리 부부가 대화를 통해 집안일 분담도 정하고 서로 필요로 하는 개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당신도 하고 싶은 취미 찾으세요. 나도 교육 봉사 갈 테니까. 이렇게 서로의 일정을 맞춰주면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도 질이 올라가죠. 사회적 관계와 활동 유지.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들과 완전히 끊기면 어느 순간 나 혼자 세상에 떨어진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동호회, 봉사단,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도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또 배우고 느끼는 게 많습니다. 내가 늘 같은 사람들, 같은 장소에서 맴돌다 보면 우울감이 더 깊어지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기. 앞서 이도훈 씨 사례처럼 공직 생활에서 익힌 지식 기술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길이 의외로 많아요. 봉사도 좋고 재취업도 좋고 자문 역할을 하는 것도 좋고요.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나는 아직도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 게 건강한 정신에 매우 중요합니다. 취미나 소소한 도전, 규칙적인 생활. 꼭 다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리듬을 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볍게 산책하기, 아침 식사 후에 1시간씩 독서하기, 주 3회는 수영장 가기, 주말에는 텃밭 가꾸기 같은 식으로 소소한 일정표를 짜놓으면 조금 더 규칙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내 삶에도 루틴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니까요. 맺으며 결국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소속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공무원 생활할 때는 일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있고 관료제 시스템 속에서 정해진 루틴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퇴직하면 그 익숙한 틀이 사라지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나 자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과도기가 너무나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김창수 씨처럼 스스로 새로운 영역을 찾고 우울감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광민정 씨처럼 가족과 갈등을 해결하며 의미 있는 취미 봉사에 참여하고 이도훈 씨처럼 내가 가진 전문성을 발휘해 제2의 커리어를 시도해보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보람은 단순히 연금이 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 어느 순간 60세든 70세든 퇴직 후 삶이라는 인생의 한 챕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막막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취미도 가져보고 인간관계도 넓혀보고 새로운 배움에도 도전해보는 게 좋겠어요.
연금이 다가 아니었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의미와 즐거움이 인생 후반전의 품질을 결정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은퇴 준비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현실은 사람마다 다르고 고민의 크기도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은퇴 후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수록 인생의 후반전을 훨씬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또 열심히 살아야 하네? 하고 체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만나면 어쩌면 공무원 시절보다도 더 흥미롭고 보람찰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 지인들이 있다면 이 글을 살짝 공유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다 보면 길이 조금씩 보이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오늘 글이 은퇴 이후의 충격을 줄이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